12월 3일 밤 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 책을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이죠. 푸틴이 20년간 러시아를 장악한 방법, 오르반이 헝가리를 무너뜨린 방법, 이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꿨을 뿐이에요. 오늘은 21세기 독재자들의 교과서 스핀 딕테이터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는 러시아 경제학자 세르게이 구리에프, 푸틴 정권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독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봤죠. 그래서 이 책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존 보고서입니다. 핵심 개념 20세기 대 21세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세기 독재자들 떠올려 보세요.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공포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고 스탈린은 대숙청으로 수백만을 처형했죠. 마오쩌둥은 문화혁명으로 수천만을 굶겨 죽였습니다. 공포로 지배했어요. 폭력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시했죠. 그런데 21세기 독재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푸틴 20년 집권했습니다. 선거로요. 오르반, 헝가리를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를 1인 체제로 바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인기입니다. 이상하죠? 독재자가 인기,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21세기 독재자들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죠. 어떻게? 지금부터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보이지 않는 칼.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야당 대표를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과거 독재자들은 간단했습니다. 공개 처형.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국제사회가 가만 안... 그럼 21세기 독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탈세 혐의로 기소합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에요. 세금 문제죠. 반복해서 구금합니다. 회전문처럼요. 구속, 석방, 구속, 석방, 소송을 퍼붓습니다. 배상금으로 파산시키는 거예요. 심하면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탄압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어긴 범죄자처럼 보여야 해요. 이재명 대표 떠오르시죠? 칼부림 사건, 각종 재판들 우연일택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2단계, 능력자 코스프레. 두 번째, 능력자 코스프레입니다. 과거 독재자들은 자신을 신처럼 포장했어요. 거대한 동상, 개인 숭배.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나는 전문가입니다. 유능한 관리자입니다. 푸틴 보세요. 유도, 말타기, 전투기, 조종, 경제도 살렸다고 하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한 관료, 경제 개혁가 이미지.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가 출신이라 경제를 잘 안다는 말도요. 문제는 뭘까요? 실제 경제는 어떤가요? 이미지와 현실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지를 믿어요. 특히 전문성을 내세우면요. 난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다. 이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는 원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감시하는 거죠. 3단계, 댓글 부대의 진화. 세 번째, 댓글 부대의 진화입니다. 과거 독재자들은 국영방송으로 선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영도자 이런 식으로요. 너무 뻔하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21세기 독재자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일반 시민인 척합니다.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댓글, 커뮤니티 글. 저도 일반 시민인데요, 솔직히. 좌파 언론이 또 선동하네요. 이재명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들 많이 보셨죠? 이게 다 누가 쓸까요? 일부는 진짜 일반인이겠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이버 사령부 기억하시나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했죠. 드루킹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3년 댓글 조작이요. 지금은요, 더 진화했습니다. AI보까지 동원됩니다. 더 무서운 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시민의 의견인지 조직적 댓글인지 알 수가 그게 목적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4단계, 길들여진 언론. 네 번째, 길들여진 언론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비판 언론을 완전히 막지 않을까요? 다 막아버리면 편하지 않나요? 페루의 후지모리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쿠데타 직후 모든 언론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독재자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죠. 비판 언론은 남겨뒀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판 기사도 나오잖아요. 교묘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 광고를 친정부 언론에만 몰아줬습니다. 90% 이상이요. 비판 언론은 광고가 없으니까 재정난에 시달리죠. 세무조사도 비판 언론에만 집중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도 퍼부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배상금이요. 결과는 뭘까요? 비판 언론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조심조심 기사를 쓰죠. 친정부 언론은요, 돈이 넘쳐납니다.
기자도 많이 뽑고 프로그램도 많이 이단이 만들어요. 시민들은 뭘 보게 될까요? 친정부 뉴스만 넘쳐나는 거죠. 근데 비판 기사도 가끔 보이는데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가끔 보이니까 우린 민주국가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언론 지형 떠올려 보세요. 나측지 않으신가요? 5단계 선거라는 함정. 5번째 선거라는 함정입니다. 이게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충격적인 말 하나 드릴게요. 민주주의를 죽인다.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 독재자들은 선거를 안 했어요. 아니면 99% 득표 같은 가짜 선거를 했죠. 너무 뻔해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독재자들은 진짜 선거를 합니다. 투표함도 있고 개표도 하고 야당 후보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독재자가 이깁니다. 60에서 70% 정도로요. 어떻게 그럴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인기 있는 야당 후보를 후보 등록 단계에서 제외시킵니다. 법적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요. 탈세, 위장 전입, 뭐든지 찾아냅니다. 둘째,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게리맨더링이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쪼개고 합칩니다. 셋째, 가짜 야당을 만듭니다. 진짜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제도권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부정선거를 대담하게 저지릅니다. 부정선거를 대담하게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티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부정선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투표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조작하는데 뭐하러 투표해. 이 체념, 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투표율이 떨어지고 정치 무관심이 확산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독재자가 좋아하죠. 선거 부정 음모론, 선관위 공격, 이런 게 왜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6단계 서구 침투 작전. 6번째 서구 침투 작전입니다. 과거 독재자들은 국제사회와 단절했습니다.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문을 걸어 잠갔죠. 하지만 21세기 독재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문을 활짝 엽니다. 왜냐면 국제사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용할까요? 독일 전 총리 슈레더 기억하시죠? 지금 러시아 가스회사 이사입니다. 프랑스 극우정당은 러시아에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서구 PR 회사들은 독재자 이미지 세탁을 해줍니다. 돈만 주면요.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도 적극 유치합니다. 우리는 정상국가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더 교묘한 건 서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미국도 선거 부정 논란 있잖아요. 유럽도 언론 조작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만 나쁜 게 아니다. 다 똑같다. 이게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모든 정치가 더럽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정치는 다 똑같아. 누가 해도 똑같아. 이 체념이 독재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7단계 현대화의 역설. 7번째 마지막입니다. 현대화의 역설입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통찰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왜 21세기 독재는 20세기와 다를까요? 독재자가 착해져서? 아니죠.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대학 진학률 80%, 정보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95%, 경제가 글로벌화됐습니다. 수출 의존도 40%, 인권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인권단체, 국제법, UN, 이런 세상에서 옛날 방식은 안 먹힙니다. 공개 처형하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합니다. 언론을 완전히 막으면 SNS로 정보가 셉니다. 경제를 폐쇄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진화한 겁니다. 더 교묘하게, 더 보이지 않게, 더 위험하게.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발전하면 독재가 약해질까요? 아닙니다. 독재가 진화합니다. 더 정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경고합니다. 21세기 독재는 20세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12월 3일 분석. 자, 이제 7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이걸로 12월 3일을 분석해볼까요?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령 선포, 국회 봉쇄, 헬기, 군인들. 이 책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첫째, 법적 외피를 썼습니다. 계엄령이라는 합법적 절차요. 둘째, 정보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국회 봉쇄, 언론사 진입. 셋째, 적을 만들었습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이죠. 넷째,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밤중에 정역적으로요. 교과서적인 스핀 독자의 시도였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매뉴얼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SNS로 정보가 너무 빨리 퍼졌습니다. 통제가 안 됐어요. 둘째,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했죠. 셋째,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카메라를 끌 수 없었어요. 넷째, 시민들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규모를 예측 못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근육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우리는 1987년을 겪었어요. 2016년 촛불도 겪었죠.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핀 독재자들은 한 번 실패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사건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이었다, 실수였다, 좌파의 과민 반응,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 탄핵 절차 지연, 여론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문제잖아. 양쪽 다 극단이야.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관찰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재시도를 계획하죠. 다음엔 실수 안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해요. 그때 그런 일 있었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둘째, 감시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닌지, 언론이 또 장악당하는 건 아닌지, 잠깐만 방심하면 다시 시도합니다. 셋째,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거 꼭 가세요. 지방선거도요. SNS에 목소리 내세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댓글 하나, 공유 하나가 다 의미 있습니다. 넷째,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특히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한테요. 정치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다섯째, 연대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5천만입니다. 12월 3일 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우리가 참여할 때만, 우리가 감시할 때만 작동합니다. 클로징. 이 책 스핀디케이터스는 2022년에 나왔습니다. 2년 뒤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합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 헝가리에서 일어난 일, 터키에서 일어난 일,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여서요. 다음에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이 책 링크 달아뒀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어봅니다.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킬 때만 유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